우리는 남은 생을 어떻게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바닷가 근처의 작은 시골집을 선택해 낚시를 즐기고 푸르른 정원을 가꾸며 자연 속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반대로 현대 사회의 활기와 역동성에 어울리며 모든 편의 시설이 갖춰진 도시에서의 생동감 넘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인생을 가볍고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노인들은 어디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경희대학교 디지털 노화연구소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건연구소의 고령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조사 결과 건강한 노인 중 88%가 현재 거주 중인 집에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건강이 악화된 노인의 경우에도 그 비율은 76%에 달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에도 56%의 응답자가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집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익숙한 공간에서 인생의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노인들의 바람을 보여줍니다. 한편 32%의 노인들은 돌봄과 식사가 제공되는 요양시설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며 이는 두 번째로 선호되는 선택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건강 상태에 크게 좌우됩니다. 건강이 약한 노인들 사이에서는 요양시설을 선호하는 비율이 36%로 증가해 건강한 노인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삶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인들에게 여전히 최우선적인 선택임을 반영합니다. 국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이 살던 집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며 건강 상태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시설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익숙한 집을 떠나 요양시설로 이주할 경우 주변 이웃이나 지역 사회와의 연결이 단절되면서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인들은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고급 노인 주거 단지에서의 삶을 꿈꿉니다. 이러한 실버타운은 식사, 청소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 활동까지 제공하는 편리한 생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급 실버타운이 정말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낙원일까요? TVN, 유튜브 및 여러 보고서와 같은 매체에 따르면 화려한 외관과 실제 생활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81세의 히데요시 씨는 고급 실버타운에 거주했던 경험을 감옥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단지는 대양을 마주한 수영장, 노천탕, 스포츠 클럽, 노래방, 영화관, 마사지실, 도서관, 당구장 등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정한 낙원처럼 보였던 이곳이 왜 그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을까요?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히데요시 씨는 3년 전 처음 치바현 가모가와시에 새로 지어진 고급 실버타운을 보고 매료되었습니다. 이곳은 태평양 바로 앞에 위치한 22층 규모의 현대적인 건물로 도쿄보다 연중 기후가 훨씬 온화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져 1년 가까이 대화조차 나누지 않고 사실상 별거 상태였던 터라 혼자 이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내와는 더 이상 화합할 수 없고 내가 만약 치매라도 걸린다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곳은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도 잘 갖춰져 있어 남은 인생을 보내기에 딱 맞는 곳이다. 히데요시 씨가 선택한 실버타운은 60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25스보, 약 78스퀘어미터, 크기의 2개의 침실, 1개의 욕실, 1개의 거실로 이루어진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에 살기 위해 그는 초기 정액 비용으로
7.000만 엔을 지불했으며 식사와 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매달 20만 엔을 추가로 냈습니다. 첫 해 동안 이곳에서의 생활은 마치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곳의 일상에서 오는 압박감을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버타운의 주민 평균 연령은 75세였으며 그중 3분의 1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침대에 누워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0대의 건강한 주민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곳으로 이주하기 전에 엘리트 계층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외 지사에서 50.000명 이상의 직원들을 관리했던 지점장이었습니다. 내 자녀들은 모두 도쿄 대학에서 의학과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주민들이 직업, 재산, 자녀의 성과를 자랑하는 대화에 압박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유명 셰프들이 준비했지만 그러한 화려한 식사에 대한 설렘은 며칠 만에 사라졌고 그는 점점 이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세 끼를 이곳에서 해결하는 것이 번거로워지자 그는 자신의 작은 주방에서 간단한 식사를 만들어 먹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태평양을 바로 마주한 노천탕에서 한 75세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남성은 이곳으로 이주하기 위해 1억 3.000만 엔을 들였지만 결국 아내는 도시로 돌아가 살겠다고 결정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운 생활을 회상하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히데요시 씨는 지역사회와 연결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모가와는 인구가 약 3만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로 도쿄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외부에서 이주해온 부유한 노인들과 거리를 두는 듯 보였고 이런 단절감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우울증에 빠졌고 도쿄로 돌아갈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90세까지 산다면 1억 엔 이상을 써야 할 텐데 이런 감옥 같은 생활에 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결국 실버타운에서 2년을 보낸 후 작년 10월 그는 도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1.000만 엔의 전환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를 값비싼 인생 수업료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히데요시 씨는 도쿄에서의 삶에 훨씬 더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노인은 굳이 노인만을 위한 실버타운에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실버타운의 상황은 일본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던져줍니다. 실버타운의 생활 환경. 실버타운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몇 걸음만 걸으면 식당, 목욕 시설,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심지어 병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래, 그림 그리기 수업과 같은 다양한 강좌나 탁구, 골프 등의 여가 활동도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시설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현대적이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 하지만 실버타운에서 생활을 시작한 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기대와 다르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1. 건강은 필수 조건. 실버타운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을 제대로 누리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된 뒤 실버타운 이주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실버타운의 대다수는 중증 질환자를 받지 않으며
입주 전 해당 시설의 의사가 시행하는 기본 건강검진을 통과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더 이상 스스로 요리하거나 일상적인 자기 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느껴 실버타운을 선택하지만 건강이 크게 나빠진 경우 수영장이나 골프장과 같은 시설은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집니다. 이 시설들은 결국 장식품에 불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높은 비용 부담. 수도권 지역의 실버타운에서 부부가 생활할 경우 월 평균 비용은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를 월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실버타운은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듯이 주택을 매입해야 하거나 대규모 보증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월간 관리비와 식비 등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일부 실버타운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관리비를 높이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월세 방식과 유사합니다. 게다가 실버타운 내에서 하루 2끼 이상의 식사를 의무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청소 서비스는 주 3회 정도 제공되며 주민들은 내부의 커뮤니티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더라도 월 관리비는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용돈, 교통비, 사회활동비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보통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총합적으로 한 부부가 경제적 걱정 없이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려면 매달 약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실버타운 생활에서 피하기 어려운 시선들. 실버타운은 공동체 생활 공간으로 여러 주민들과 공간을 공유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이는 공용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공용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공용 공간에서 교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을 가졌던 것 같다라든지 302호 사람의 자녀는 전혀 방문하지 않는 것 같다 같은 소문이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산, 경력, 자녀의 성취 등을 비교하는 경우도 많아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버타운 환경은 대체로 폐쇄적이며 외부 세계와의 교류 기회가 적은 편입니다. 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하고 공동체로부터의 제약을 견디기 어려운 성격이라면 실버타운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 외에도 주민들 간의 경쟁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녀의 방문 빈도, 옷차림, 공동활동 참여 등에 대한 비교가 존재하며 이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경쟁심을 유발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신체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감정적 필요와 사회적 관계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불균형은 실버타운 생활을 편안하고 평온하게 만들어 주기보다는 오히려 무겁게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버타운은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정성 어린 서비스,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하기 전에 이곳에서의 생활 방식이 자신의 성격, 필요, 그리고 바람의 진정으로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곳이 노년의 삶에서 기쁨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인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실버타운 생활에 대한 더 명확한 시각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흥미롭고 유익한 글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